네, 안녕하세요. 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진용입니다. 기자수첩 스타학계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스타를 읽어드립니다는 오랜만이잖아요. 할만한 거리가 나왔습니다. 제목 하야, 별빛 같은 나의 영웅아. 얘기만 들어도 뭔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임영웅 씨가 신곡을 발표했잖아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10일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발표했는데 그에 앞선 하루 전 9일 이 미스트롯2 결승 무대에서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미스터트롯2의 출연자들이 주인공이었지만 전 만약에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으면 1위 임영웅, 2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3위 임영웅 서른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반향이 컸는데 일단 발표한 다음 날 지니 음악 차트입니다. 실시간 차트 1위, 바이브 국내 급상승 차트 1위에 올랐고요. 벅스 2위, 멜론 최신 24시간 히트 차트 2위에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트로트 가수들은요, 트롯 차트 위주로 얘기를 해요. 트로트 가수들과의 경쟁인데 임영웅 씨는 모든 차트를 아우릅니다. 전체 차트에서 이 정도 성적을 거둔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1시간 만에 조회수 23만 뷰를 돌파를 했고요. 10일 오전 기준으로 바로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5일 기준으로 500만 안팎까지 갔으니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조회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래 누가 준 거죠? 서른도, 선배 트로트 가수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왜 줬을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가 자기 노래를 불러주길 원해요. 왜냐? 임영웅이 부르는 것만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자기 또한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서른도가 직접 만든 노래를 임영웅에게 줬으며 임영웅은 그 노래를 불렀을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서른도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임영웅만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다. 이 곡은 임영웅만이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요. 과연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자, 두 사람의 인연은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18년 KBS 아침마당입니다. 이 아침마당에는요 도전 꿈의 무대라고 해서 이런 신인, 아직은 이름을 알리지 못한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과 노래를 알릴 기회를 부여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또 하필 이 당시 임영웅 씨는 패자 부활전에 나섭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바로 서른도 씨였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패자 부활전 도전이었는데요. 이후에 5연승을 거둡니다. 미스트롯2의 양지은 씨랑 어찌 보면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어요. 이미 떨어졌는데 패자 부활전을 살아남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리 5연승을 하면서 왕중왕전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또 누굴 만나냐? 다시 또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있는 서른도를 만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심사위원 중에서 서른도라는 사람이 패자부활전에서 임영웅을 건져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임영웅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서른도가 알아봤다는 거죠. 이렇게 따졌을 때는 서른도가 임영웅에게 은인 같잖아요. 하지만 보온의 기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찾아옵니다. 이 무대 이후 임영웅은 어디에 도전을 하죠? 미스터트롯에 나갑니다. 거기서 레전드 미션, 레전드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레전드 미션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꺼내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서른도의 노래를 부른다면 뭐예요? 참 많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여자, 삼바의 여인, 사랑의 트위스트,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왜 보랏빛 엽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요, 이렇게 임영웅이 얘기를 합니다. 행사 다닐 때 서른도 선배님 노래를 즐겨 들었다. 워낙에 명곡들이 많지만 보랏빛 엽서를 불러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보랏빛 엽서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한 여인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제작진이 이 가사를 보고 생각나는 여인이 있냐라고 하니까 임영웅 씨가 있겠죠라고 묘하게 흘립니다. 누굴까? 더 많이 궁금해지게 만드는 대목이었는데 아마 이때는 어머니가 그 대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어떤 연인이 아니라요.
이때 이명웅의 무대가 끝난 다음에 서른도 씨의 반응이 중요해요. 전 1차적으로 서른도 씨가 이 노래를 꺼내 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놀라웠을 것 같아요. 자기의 수많은 명곡과 히트곡이 있고 경연에서는 알려진 곡을 부를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래를 골랐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서른도 씨 왈, 제 노래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내가 오히려 이명웅 씨한테 배울 게 있다. 저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죄송하다라고 확산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 보랏빛 엽서는 원래 이렇게 좋은 노래인데 내가 잘못 불러서 못 든 거야. 이명웅이 부른 걸 보니까 이 노래 정말 뜰 노래네. 실제로 이 노래가 역주행, 빵 떴죠. 서른도 씨마저 원곡 가수로서 동반 상승을 합니다. 이 당시 서른도 씨의 유튜브 구독자도 갑자기 10만 명을 넘겼는데요. 그 중에 이명웅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명웅 씨 팬들 이때 서른도 씨한테 가서 10만 만드셨죠? 이번엔 저희한테 좀 오십시오. 저희 이제 6만입니다. 6만.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시면 이명웅 씨 팬클럽 100만이 넘죠? 4%만 오시면 저희 10만 됩니다. 실버 버튼 오면은요, 제가 들고선 이명웅 3번 외칠 겁니다. 이때에 서른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온 이명웅 팬들이 댓글에 이런 얘기 많이 씁니다. 이명웅 곡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구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고요? 서른도 씨는 그냥 가수가 아니에요.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부를 노래 직접 만들어 불렀어요. 삼바의 여인, 여자의 여자, 상하이 트위스트 다 서른도 씨가 직접 만든 노래입니다. 히트곡 메이커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명웅 씨 노래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그때부터 귀에 딱 박혀서 아 정말 이명웅에게 줄 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서른도 씨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자,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정말 쉬운 가사거든요. 일부러 쓴 미사여구가 없어요.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해요 전부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끝에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명웅 씨가 부르니까요, 결국 이명웅 씨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명웅이 부르는 이 내 사랑이 누굴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했을 때 서른도 씨, 작사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웅의 팬들이 정말 깊고 특별하다는 걸 느꼈다. 이명웅의 팬들을 서른도 씨 입장에서는요, 자기 집사람, 아내에게 부르는 그 마음을 이명웅 씨가 부를 때는 팬들에게 대입하도록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웅 씨가 이 자리에 있게 한 1등 공신은 단연 팬들이거든요.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명웅이 팬들에게 하는 말 그대로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고 난 행복해요. 사실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 좋은 일을 진짜로 고마워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아요. 난 누굴 위해서 이렇게 하지?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이명웅 씨는 화답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날 이만큼 사랑해 준 거 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이 노래는요, 팬송이에요. 이 팬송이 뭐냐면 아이돌 그룹들은 팬송이 다 있습니다. 팬들을 위해 불러주는 노래예요. 이거는 여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팬들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는 팬송이 있는데, 이 노래는 정말 이명웅 씨가 보세요.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미스터트롯 끝나고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1주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거 기념해가지고 또 팬들이 기부 활동도 하고 많은 선행을 펼쳤는데 이명웅 씨 입장에서는 뭘 해줄 수 있을까? 팬들한테 뭐 만나서 커피 한 잔씩 사주는 거, 그게 도리일까요? 아니에요.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명웅이 가수이고 그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명웅 씨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명웅 씨는요, 노래로 위로를 주는 게 최고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팬송을 발표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서른도 씨의 노래를 받은 이명웅, 저는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명웅 씨가 워낙 좋은 자질을 가진 그런 가수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 자체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트로트를 많은 사람들이 뽕짝이라고 얘기합니다. 쿵짝, 쿵짝, 이박,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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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 너무 단순하고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서 쉽게 쓰고 쉽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 되게 선율이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이례적으로요, 유명한 팝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나 에드 시런, 이들의 마스터링을 담당했던 영국 메트로폴리스 스튜디오에서 세계적인 엔지니어 스튜어트 호크가 직접 마스터링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는요, 서른도시가 공을 들였고, 사실 근데 트로트 가수의 노래는 이만큼 공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공 들인다는 건 뭐예요? 돈 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회수할 수 없다면은 이건 손해잖아요. 하지만 이명웅 씨의 노래는 이 정도까지 공을 들이면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급부가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번 신곡은 제가 볼 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앞서서 이제 나만 믿어요는요, 미스터 트롯 우승에 대한 특전이었죠.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솔직히 이명웅 씨를 위한 노래는 아니에요. 왜냐고요? 우승자가 이명웅 씨가 아니었으면은 다른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을 테니까요. 우승자를 위한 노래였던 거예요. 다음 히어로. 오로지 이명웅 씨의 신곡이라고 보기에는 자동차 CF 삽입곡이었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은요, 이번 노래야말로 온전히 이명웅을 위한 이명웅의 노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어디서 맨 처음 불려졌죠? 미스트롯 2 우승자가 배출되는 결승전에서 불렀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미스 코리아도 보면은 새로운 진이 탄생하면은요, 왕관을 넘겨주죠. 자신의 어깨에 있던 짐을 그만큼 내려놓는 거예요. 이명웅 씨가 이제 이 시리즈의 진의 왕관은 다른 진에게, 새로운 진에게 물려주고 오로지 가수 이명웅으로서 자신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 이 노래를 발표했다는 거는요, 나는 또 한 번 알을 깨고 나왔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른도시는 이명웅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단순히 좋은 후배가 아니라 음악계 대사건이라고요. 누구도 못 해낸 걸 이명웅이 해냅니다. 뭘 해낸 거냐면, 트로트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중장년층만 듣는 노래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이명웅 씨가 이걸 완전히 깼고, 더 나아가서 K-트롯, 해외 시장에도 트로트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명웅 씨가 문을 열어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앞서 발표됐던 이제 나만 믿어요, 둘 다 엄밀히만 해서 정통 트롯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발라드에 가깝다는 말도 있어요. 발라드 트롯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도 좋고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도 좋으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노래인 거잖아요. 이명웅 씨는 원래 발라드 가수를 준비를 했죠. 본인의 성향 그리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발라드가 섞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트로트 요소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로 듣고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모든 트로트에는 꺾기와 구성진 가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트롯 시장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좁은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훨씬 더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거. 발라드 트로트가 그 하나의 장르, 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명웅 씨가 트로트의 새로운 하나의 지평을 열면서 이명웅이 장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